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기업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FT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FTA가 많이 맺어지고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 전반부에는 상당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WTO의 다자주의에 상당히 통상 외교를 주력을 했는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한미 FTA에 대한 굉장히 강력하게 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논란에 빠져들고 찬반이 굉장히 분분했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세계 각국들이 FT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정을 맺으려고 할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활동하신 분들도 이 FTA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FTA는 영어로 쓰면 Free Trade Agreement,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협정을 맺은 국가의 그 시장을 우리는 또 Free Trade Area, 그래서 자유무역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약어가 FTA로 다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FTA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바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 협정이 바로 이 경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 과정에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협정인데, 이게 이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당히 좀 그 역사성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943년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양국 간에 정말 승패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처칠하고, 영국의 처칠 수장하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서양 군함 안에서 회의를 맺는데 그걸 대서양 선언이라고 그랬죠. 대서양 선언에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각국들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를 하다가 서로 충돌해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땅 따먹기 하지 말고 대신 무역을 하자. 무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바로 자유무역주의를 앞으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국제경제 질서로 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처칠은 지는 해를 대표하는 영국의 수상이고, 자, 미래에 떠오르는 태양에 그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으니까, 두 태양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그러면은 자유무역을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이 한두 사람의 그 국가의 이 기구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도적인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 만든 게 ITO랑 이거는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나이저, 국제 무역 기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만들려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협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협정을 만드는데 이 협의가 잘 안 돼요. 가장 이제 문제점이 됐는데, 이 자유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무역의 대상, 그때는 서비스는 뭐 별로 발전이 안 됐으니까 재화인데,
이 재화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재화에 포함되는 이 농산물을 이 재화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요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이 농산물을 자유무역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농업국가고 농업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협정이 잘 타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타결된, 그러니까 협정을 맺을 때, 자, 1번 조항 타결, 그럼 공표치고, 2번 조항 타결, 공표, 3번 조항 이거 유보, 4번 조항은 타결이 안 되고 논제. 이런 식으로 쫙 체크를 하다 보면 이 동그라미 치는 거 있잖아요. 타결된 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1948년에 이 가트라고 하는 협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트는 뭐냐면 영어로 쓰면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다시 말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근데 원래 국제조약이 맺어지면 우리나라 법률에도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내법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제조약을 정부 가서 맺었더라도 국회에 와가지고 이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절차죠. 비준을 받아야지 국제조약으로서 성립되고 그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 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벽한 협정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대충 협의된 것만 모아가지고 만든 협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국들이 국회에 가지고 와서 비준을 받을 만한 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끼리 모여가지고 신사협정을 맺은 거지. 자, 일단 일종의 국제 간의 신사협정입니다. 자, 일종의 그 신사협정으로서 각국 간에 가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우리 정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한번 약속 한번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트 하에서 국제무역 협상을 해요. 중요하게 국제무역 협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유명한 1960년대에 이게 제6차 가트하의 국제무역 협상을 케네디가 주도했다 해서 케네디 라운드라고 해요. 라운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케네디 라운드가 제6차 국제무역 협상입니다. 이 가트 주관하에. 근데 이때 케네디가 힘을 써가지고 거의 관세를 30% 이상을 인하시켜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자유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예요. 자유무역이. 그러니까 이 가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무역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 관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포커스가 관세를 낮추는데 굉장히 주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거의 평균 30%를 인하하는 아주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케네디가 주도해서 만들어내서 실질적인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성과를 가져오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아주 아이러니 있게 우리가 언제 경제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1960년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공업화 그러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경제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운이 좋았던 게 그렇게 경제성장을 하려고 해도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보세요. 북한도 김정일이가 굉장히 대외 개방 정책을 쓰려고 해도 미국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 당시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보호무역적인 형태였다. 그러면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1960년대에 케네디 라운드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주의적인 그런 물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진국들한테는 또 특혜를 줬어요. 수출은 얼마든지 해도 되고 수입은 자기 나라에 불리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도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물건만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다는 거죠. 바로 60년대가 바로 이런 가트의 케네디 라운드에 의해서 이랬다. 근데 1970년대 가면은 제7차 국제무역협상이 가트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동경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끼오 라운드라고. 자, 토끼오 라운드는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석유 파동에 의해서 선진국이 아주 경기 침체를 당했을 때. 경기 침체가 당해가지고, 이 일본을 비롯한 그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에 통상 압력을 굉장히 심합니다. 바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있는 게, 물론 석유 오일 사건도 있지만은,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 그 아시아 신흥 국가들,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수출만 하고 수입은 자기들 편한 대로 장벽을 쌓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공정무역을 들고 나오면서 통상 압력을 가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개도국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조립하고, 지금까지 가트에서 개도국에 줬던 특혜를 다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가트가 정한 의무와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들어오면은,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8차 국제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단위로 가트 주관하에 국제무역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제7차 도쿄 라운드 올 때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오면서 이제 국민들이 아주 가트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국제 이 협상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자, 우루과이 라운드가 성립된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의식이었냐면은, 이때쯤 되니까, 80년대쯤 되니까 컴퓨터가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수송 체계가 발달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이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거의 한 30%까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스가 됩니다. 가스. 자, 가스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General Agreements on Trade and Service. 바로 서비스 무역 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가트나 이런 어떤 협정 형태로는 곤란하고, 자, 우리가 1945년에 만들려고 했던 국제무역기구를 설립을 하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인터내셔널이라는 말보다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월드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을 WTO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1995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인 게, 여기서 다자주의라는 말이 자, 다자주의는 WTO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협정. 자, 이런 걸 우리는 다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자주의에서 내세우는 이 다자주의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자유무역을 증가시키는,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려면은 두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한 원칙이 최혜국 대우 원칙. 자, 이건 뭐냐면,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에게 특혜를 주면 이 특혜는 말하지 않더라도 아주 자동적으로 모든 회원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이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WTO 회원국이 만약에 미국, 일본, 한국, EU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미국은 일본하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야, 너한테만 내가 3% 관세를 낮춰주고 한국 얘들 말 안 들으니까 니는 관세 10%고 EU 얘들은 나한테 달라드니까 15%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최애국대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3%가 적용이 되고 여기도 3%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국민 대우. 자, 내국민 대우는 뭐냐면 일단 국경을 넘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이 된 재화는 국산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장의 접근이라 할지 법률적인 차별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 나라 국산하고 동등한 지위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바로 이 최애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이 원칙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다자주의를 이룩하고 있는 W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 원칙입니다. 저 원칙이 잘 지켜지면 당연히 자유무역이 확대가 되겠죠. 자, 여기에 다자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지역주의입니다. 자, 지역주의는 둘이 맺으면 쌍무주의라고도 하고, 쌍무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협정을 맺은 당사자 국 간의 특혜를 인정하는 이제 요런 시스템을 우리는 지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FTA는 다자주의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역주의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FTA는 바로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FTA는 뭐냐? 특정 국가 간 배타적인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준다는 거죠.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그러니까 FTA 협정을 맺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엄연히 WTO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다자주의의 저런 입장들은 많이 쇠퇴가 되고 지금은 바로 이 지역주의 입장으로 많은 국가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서로 특혜를 주고받는 FTA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TA는 서로 주고받는 협정인데 바로 이게 우리가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통합하는 거 우리가 경제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통합에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통합을 위해서 이 지역 FTA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느슨한 단계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